안녕하세요. 아이원 언어발달센터 김예림,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은 상황인지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인지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상황인지라는 말 그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상황인지란 무엇이고 상황 언어란 무엇이고 그리고 화용 언어란 무엇인지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황 언어의 경우에는 상황별 말 표현을 의미하고요. 화용 언어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관, 상황관, 알맞은 말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머님들께서의 고민이 뭐냐면 이 상황인지 수업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럼 이 상황인지 수업은 어떻게 다루어 주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상황인지는 상황 언어, 화용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인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이겠죠. 그럼 상황이란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했을 땐 딱 먼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안에는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되게 감정이 가미된 경험, 아니면 되게 복잡하거나 단순한 경험, 아니면 되게 싫었던 경험, 좋았던 경험, 그리고 되게 속도가 빠른 경험, 되게 천천히 진행됐던 느린 경험, 아니면 아주 직접적인 경험, 아주 미묘한 경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정말 다양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인지가 약한 친구들이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고, 누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할 부분은, 선생님의 질문이 단순한가도 한번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질문이 단순하다면, 아이도 이 상황 자체를 되게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은 세분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딱 이제 잡혀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이해적인 부분을 넣어줬을 때 실제 적용이 생각보다 빨라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지적인 그 경험에 대한 인지는 약한 게 맞아요. 네. 그렇다면 상황인지는 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상황인지를 실제적인 상황으로 세분화해서 옮겨줘야 해요. 이제 이 말이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상황인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다뤄주시는 게 이제 글과 그림을 보고 이제 내가 알맞은 말을 적는다거나 뭐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물음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우리 화용 언어 수업에서의 상황 인지를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선생님이랑 이 어휘를 조금 사용해 보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1차적으로 선생님과의 직접 경험이에요.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 아이가 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친구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세분화시켜 줬을 때 얼만큼 융통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뤄줘야 하는 거죠. 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제 화용 언어 수업을 통해 상황 인지를 다루려면 이 실제적인 적용과 활용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머님들께서 고민은 되시는 부분이 이 상황 인지 수업을 인지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언어 선생님께서 다루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되게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시죠.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화용 언어 수업을 이제 상황인지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면은 인지 선생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인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선생님과 해보려면 언어 선생님과 사용 언어 상황인지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쵸. 우리 최종 목표가 어쨌든 이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속에서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언어 선생님의 역할이 활용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저희가 목표를 어느 부분에 두느냐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이제 개념과 그런 인지적인 그런 학습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하려면은 인지 선생님께서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인지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보는 경험을 해보려면은 언어 선생님이 다루는 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개별과 그룹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눠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은 이 언어 선생님과의 1대1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이원에서는 상황인지 수업을 이제 언어 선생님께서 많이 다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황인지 능력 향상과 함께 화용 언어 능력의 향상도 원하신다면 언어 선생님과 상황인지 수업을 같이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황인지 수업 방향에 대해서 김민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그림과 글로만 통해서 수업을 하였던 상황인지 수업보다는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함께 상호작용해보고 교류해보면서 하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